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네. 하지만 섣부른 칭찬은 오히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요, 칭찬을 건네는 세련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두 분 이 5손가락 중에서 어떤 네. 손가락 좋아하세요? 엄지? 저도 역시 엄지손가락.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칭찬할 때 주로 쓰는 손가락이잖아요. 네. 교수님도 칭찬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가능하면 되게 네. 긍정적인 걸 많이 보려고 하고 그게 보이면 네. 칭찬이나 이런 격려를 하겠죠. 네. 네, 근데 칭찬이라고 다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들었는데 막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예를 그런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마 칭찬에 대해서 별로 좋은 반응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예와 관련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진정성이 없이 건성으로 하는 칭찬. 맞아요. 다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이 마음이 안 담겨 있구나 이렇게 할 때. 맞아요.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칭찬해주고 일 더 시키기. 이런 거랑 결합되면 상당히 이제 기분 상할 수가 있고요. 네. 예.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한 칭찬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예를 들어서 잘했어. 뭘 뭘 잘했는데? 잘하는지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때 이럴 때도 너무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요즘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외모나 몸매에 대한 칭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특히 잘못하면 상대가 기분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진정성 없는 칭찬, 보통 이제 영혼 없는 칭찬 네. 이런 말을 그렇죠. 많이 하는데 영혼을 가득 담아서 칭찬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좀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칭찬과 비슷한 말 중에 격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비슷하지만 다른 뜻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뜻이긴 한데요. 네. 칭찬과 격려가 예를 들어서 칭찬 같은 경우는 칭찬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그게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격려는 오히려 그 실제로 격려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가 좀 와전되기도 쉽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뭔가 이게 칭찬이 잘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반해서 네. 격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갈 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니까 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죠. 격려가 더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사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칭찬과 격려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한 사람이 되게 한 사람의 개체로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특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저희처럼 이제 그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성취나 성공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네.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 보통 많이 이제 알려진 분인데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문제를 이런 청소년들이 낙담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외부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되게 위축되고 낙담되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되면 이런 낙담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용기를 북돋아주고요. 네.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더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가끔 이 칭찬이나 격려 같은 거 받을 때 어색할 때가 있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칭찬 받으면 좀 어색해하고 네. 그런 경험들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많이 학습되어 왔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유교라든지 옛날에 어떤 그런 그 동양의 문화 자체가 겸양의 문화, 겸양. 겸손하고 양보해라. 네. 그런 문화 속에서 만약에 뭔가 칭찬받았다고 해서 뭔가 기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잘난 체한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오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사회심리학자인 조국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서양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 이렇게 장려하는 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그런 문화를 자기 고향의 문화, 뭔가를 더 고양시킨다 이런 문화인데요. 동양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거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 못하는 거를 개선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 개선의 문화라고 하죠. 네. 특히 자기 개선의 문화에서 칭찬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뭔가 얘기를 막 하게 되면 뭔가 그 잘난 척한다는 느낌 때문에 네. 거부감이 들 수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와 관련한 실험도 있다면서요? 네, 재미있는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이라는 교수하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뉴욕시에 있는 5학년생 한 네.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칭찬의 효과를 연구했어요. 예. 그런데 연구팀은 먼저 맨 처음에 이제 그 두 집단을 선정을 했는데 각 집단에 간단한 지능 검사를 하게 해요. 예. 그다음에 첫 번째 집단은 지능을 칭찬하는 그런 그 개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너 머리 정말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B 집단에는 이번에는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양 집단의 문제를 다시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워.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선천적 칭찬 같고 뒤에는 후천적 칭찬 같은데 네. 결과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하게 칭찬을 받은 거니까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칭찬에 순기능만 있다면 그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예. 근데 결과는 재밌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게 됐잖아요. 근데 첫 번째 A 집단은 그 머리가 똑똑하다는 걸 지능을 칭찬한 집단인데 예. 이 지능을 칭찬한 이 집단은 좌절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그런데 이 B 집단의 아이들은 해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력을 칭찬했던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적이 30% 이상이나 증진이 된 반에서 머리를 칭찬했던 지능을 칭찬했던 A 그룹은 평균 점수가 20%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떨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적인 능력이나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같은 칭찬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니까 칭찬도 조심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칭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진정성이에요. 아, 진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게 네.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게 잘 스며들고 뭔가 저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게 하니까요. 네.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그 사람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하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셋째는 칭찬하는 사람의 그 자기가 원하는 선호하는 방식을 너무 지나치게 담지 않으려고 하고 또 평가적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 말고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칭찬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칭찬을 할 때 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칭찬하면 되게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때 이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네가 정말 다 한 거다. 네가 한 거다. 그 크레딧을 예.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 너의 네. 너의 역할 때문에 그래야 너가 성공 해낸 경험을 것이다. 하게 되거든요. 예.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렇군요. 네, 일종의 자기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런 말을 했죠.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칭찬의 일종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칭찬에도 세련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엄지 하나 딱 치켜 올리실 때도 이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